예, 어제부터입니다. 아니든 밖이든 마스크 반드시 써야 합니다. 국회라고 예외일 수는 없겠는데 그런데 일부 의원들과 장관들이 마스크를 하지 않은 모습이 포착이 돼서 국회에 시민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방송 화면 중에는 질의하시는 의원님하고 또 답변하는 기관장님의 모습만 나오다 보니까 일부 시청하시는 국민들로부터 의원이나 또 기관장님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지 않냐 이런 항의 전화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좀 불편하시더라도 가능한 한 마스크 착용하고 또 답변하는 게 국민들이 보시기에 좀 좋을 듯 합니다. 어제 정성호 의원까지 저렇게 이례적으로 국회에서 언급을 했는데 이준석 의원님 실제로 몇몇 장관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아가지고 국회에 여러 좀 항의 전화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뭐 장관들이나 아니면 의원들이 대다수의 순간에는 결국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겠지만은 결정적으로 비말이 튈 수 있는 말하는 과정 중에서 이런 개인 방역을 철저하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국민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이 갈 수가 있습니다. 저런 상황에서 말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마스크를 벗어야 되는 것인가 일상생활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방송에 중계되는 화면이나 이런 곳에서는 적어도 칸막이로 보호한 상태이든지 아니면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방송하는 모습들이 지금 방송국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관이나 이런 의원 같은 경우에도 다소 이제 뭐 날씨도 덥고 하다 보니까 불편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당장 국회 같은 경우에는 모든 시설물이 폐쇄된 상태입니다. 대회의실이나 이런 것도 다 폐쇄돼서 행사도 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인데 예. 그 정도의 엄중함을 인지했다 그러면은 국민들의 대표인 만큼 본보기가 될 수 있게 개인 방역 철저히 하는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저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노마스크 논란의 가장 중심에 서 있던 인물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원희룡, 이철우, 김기현 등등 친일 청산을 반대하고 민족 반역자를 영웅이라고 칭송하는 자들, 이들은 폐역의 무리입니다. 전진하다가 제가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후진이 또다시 그 깃발을 들고 또 10걸음을 또 전진할 것입니다. 저희가 사실 이 내용, 김원훈 광복회장의 이 얘기에 집중한 게 아니라 어제 마스크를 쓰지 않고 본인 정론관에서 얘기를 했고 실제로 그 이후에도 취재진의 질문과 카메라가 쫓아갔을 때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서 꽤 논란이 됐었거든요. 일단 형식적으로 보면요. 지금 국회 같은 경우에 아까 이준석 의원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기자들도 사실은 취재에 있어서 풀 기자단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많은 기자들이 지금 갈 수 없게 돼 있고 또 재택근무를 하는 기자들도 많이 있고요. 대표 기자만 명 들어갔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취재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국회도 다중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이 코로나 확산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굉장히 조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국회 소통관 같은 경우는 이제 외부 인사가 이렇게 기자회견을 할 때는 현역 의원이 소개를 한다든지 현역 의원이 배석을 한다든지 그럴 때만이 이제 가능합니다. 자, 근데 지금 김원웅 의원, 광복회장이 지금 이제 기자회견을 한 것인데 더군다나 지금 저렇게 마스크를 쓰지 않고 바로 앞에 기자들이 다들 지금 어떤 면에서 취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저렇게 했다는 건 형식적으로 문제이고 또 내용적으로 볼 때도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왜 국회에서 했는지 저는 이해를 하지 못하겠어요. 지금 뭐 최근에 지난번 광복절 기념사에서 친일 관련된 논란들을 본인들이 직접 이야기를 시켰는데 그와 관련해서 원희룡 지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광복회장의 발언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어떤 야당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해서 폐악질이다라는 이야기를 저렇게 국회에 와서 기자회견을 하는 것인데 저거는 굳이 국회에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가 이제 기자회견 하면 돼요. 근데 그걸 왜 저렇게 굳이 국회에서까지 와서 그것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소개를 해줘서 저렇게 기자회견 하는 것인지 그 내용 자체도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용도 내용이고 그리고 형식도 둘 다 문제가 있었다. 이현정의님 이 말씀이시군요. 최진봉 교수님 그런데 국회의장, 박병수 국회의장은 조금 더 다른 행보를 해서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박병수 국회의장이 의원들한테 친절을 보냈어요. 300명 의원들한테 다 친절을 보냈는데 내용이 뭐냐면 보좌진들 있잖아요. 국회의원 보좌진들의 필수 인원을 제외하고는 재택근무라든지 유연근무라든지 시차, 출퇴근, 그러니까 출퇴근 시차를 조금 조절해줘서 예. 좀 국회에 머무는 사람들의 수를 최소로 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많은 사람이 모이게 되면 감염 위험성도 있고 확산의 위험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처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의 지시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원실에 근무하는 보좌진들이 저런 이제 SNS 저런 그림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힘들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박병석 의장이 저렇게 보좌진에 대해서 유연 근무라든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시차를 좀 조절해서 출퇴근하는 부분들을 허용했으면 좋겠다라고 친전을 보내서 국회의원들이 보좌진에게도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했다는 것에서 보좌진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그다음에 호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는 잘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이 코로나가 창궐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요. 지금 민간 업체들 같은 경우도 거의 다 재택근무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사무처 직원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보좌진들도 정말 필요한 업무가 있다면 교대로 와서 일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저런 부분을 통해서 국회가 선제적으로 방역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그걸 또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우리 국회의장 잘하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 부분은 상당히 높은 점수를 줄 만한데 사실 어제 김한웅 광복회장의 소통관 발언 때문에 약간 그 의미가 이준석 의원님 퇴색된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김원웅 회장이 광복회장으로서 왜 저런 특혜를 받는 사실상의 모습을 보이는지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까 이현종 의원님이 뭐 형식상으로나 내용상으로 문제가 있다 말했지만은 김원웅 의원도 분명히 과거에 정치를 했던 인사이기 때문에 이 정도 민감함을 알고 있을 텐데 본인이 너무 한 가지에 몰두하고 있다 보니까 다른 것이 지금 국민들이 얼마나 방역에 철저하게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지 지금 나가서 지하철만 타보신다 하더라도요. 지하철에서 마스크를 모두 끼면 물론이요. 알아서 한 잔씩 끼워서 앉는 것도 물론이요. 거기다가 전화 통화만 해도 서로 눈치가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까 보듯이 마스크를 벗고 열변을 토하는 모습 보면서 사실 사회 지도층인 사람 좀 더 조심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지난 주말 이후로 코로나가 좀 다시 대유행 조짐 이렇게 위기를 맞은 데 대해서 정세균 총리가 지난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올해는 법정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는 날이 많아 전체 휴일 수도 예년보다 적습니다. 심신이 지친 국민과 의료진에게 조금이나마 휴식의 시간을 드리고 내수 회복의 흐름도 이어가기 위해서 다가오는 8월 1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8월 17일 이제 하루 휴일로 이렇게 지정하는 것은 이 상당히 오래전에 지정을 했었는데 지내놓고 보면 결과적으로 방역에 도움이 되지 않았죠. 그런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전멸 교수님, 뭐 방역 전문가시니까 당시에 정세균 총리 얘기, 그러니까 지금 지나서 봤을 땐 좀 결과적으로는 좀 유감이지만 당시에 방역 당국이 뭐 그래도 괜찮다고 했기 때문에 했다 이런 반응을 내놨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 코로나는 우리가 잠깐만 좀 방심을 하게 되면은 항상 또 이 대규모로 또 우리를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4월 말 5월 초에 그 연휴에 이은 이태원 발생도 마찬가지고요. 또 7월 말 8월 초에 오랜 기간의 장마로 인해서 실내 활동이 증가됐고요. 그리고 또 휴가로 인해 가지고 야외 활동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인근 식당이나 카페, 주점에서 많은 노출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수십만 명이 노출이 되면서 이 무증상 감염에 의한 확산이 우려가 됐고요. 실제로 또 그것이 8월 14일 이후부터 100명대 환자가 발생되면서 8월 초에 이 무증상 감염에 의한 감염 확산 그리고 결과적으로 잠복기가 지난 이후부터 현재까지 100명, 200명, 300명대까지 환자가 급증하고 있고요. 이러한 양상은 전국적으로 이들 이 피서객들이 다 이동을 하면서 그렇죠. 앞으로 대규모 발생이 우려가 될 수 있다. 상당히 위중한 그런 상황으로 진입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현정 의원님. 저는 참 정부가 이렇게 잘못을 인정한 것은 거의 참 드물게 보는 일 같습니다. 사실 그때도 우리가 이 탑10에서도 왜 17일을 휴일로 했을까라는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요. 왜냐하면 휴가철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 휴가가 또 특별히 더 필요한 시점이 아니었고요. 또 오늘 그때는 뭐냐면 지금 휴가철이라고 해서 뭐 해운대에 60만이 모였다, 경포대에 30만이 모였다. 그래서 방역당국에서 정경 본부장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할 때였습니다. 자, 근데 굳이 또 휴가를 더 하루를 늘 필요가 뭐 있었냐. 그래서 야당에서는 일부에서는 혹여 8월 15일 집회를 겨냥해서 그런 거 아니냐는 그런 소문까지도 있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 그때도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들에게 휴식을 주고 싶다라고 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바로 이때부터 시작해서 8월 초까지가 굉장히 확산의 시점이었다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지금 정부가 대응하는 걸 보면 이번 확산이
8월 15일 날 집회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식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유일하게 지금 정세균 총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긴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여당과 지금 청와대는 8월 15일 날 광화문 집회 때문에 이렇게 확산된 것이다라는 쪽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는 우리가 방역에서 정부가 너무 안이하게 대처한 측면이 있지 않는가라는 지적을 다시 한번 하고 싶습니다. 의원과 장관들의 마스크 꼼수 그리고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까지 정리를 했습니다.